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타에서는 롤처럼 이제 피해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법, 물리, 순수 이렇게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피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정 영웅은 물리나 마법 데미지가 잘 안 먹혀서 한참을 때려도 안 죽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타의 데미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딜러나 마기로 쓰는 영웅 혹은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피해 유형은 바로 물리 데미지인데요. 일단 물리 데미지의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평타가 있습니다. 기본 공격 말인데요. 물론 이제 평타에만 물리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극소수의 물리 데미지를 가진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런 스킬들이 물리 데미지를 주는 게 중점이 아니고요. 슬로우를 건다거나 혹은 기절을 건다거나 혹은 이제 방어력을 깎는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옵션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리 데미지는 방어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물론 방어력이 높을수록 받는 물리 데미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방어력마다 구체적인 이제 물리 저항력 수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치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상징적인 수치라던가 혹은 방어력의 효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는 이제 방어력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방어력이 적은 상태에서 올랐을 때가 효율이 좋아요. 예를 들면 0에서 5로 증가했을 때는 23%라는 물리 저항력의 큰 증가 수치를 보여주고요. 반대로 이제 26에서 36, 그러니까 무려 10이나 올랐는데도 방어력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7%밖에 물리 저항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어력이 높은 경우에는 방어력을 깎는 스킬에 대한 저항력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각 딜템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도가 중반 아이템인 이유예요. 초중반에는 방어력 수치가 낮으니까 심판도가 주는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방어력이 슬슬 갖춰지는 중후반쯤 되면은 이제 반각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심판도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리 저항력은 더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방어력만 딱 갖추고 이제 체력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억해두면 좋은 이제 방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7에서 18입니다. 이때는 물리 저항력 50%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심판도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도를 쓰는 캐리들은 한 상대 방어력이 한 17에서 18 정도가 된다 이러면 슬슬 이제 추가 공격력 위주의 아이템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방어력 26인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는 이제 물리 저항력이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방어력을 올려도 70%, 80%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물리 데미지에서 더 버티기 위해서 체력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방어력을 깎는 속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력을 더 챙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리 데미지는요, 또 다르게 이제 상태 이상 에테르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에테르라는 상태 이상은 이제 물리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대부분 이제 마법 데미지를 증폭해서 받는 그런 상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이 물리 데미지는 캐리가 주로 쓰는 데미지 방식이라서요. 초반에는 약하지만 후반에는 굉장히 날뛰는 상태의 데미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리 데미지를 주로 활용하는 평타 딜러는요. 대부분의 캐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캐리들은 이제 영웅에 들어가서 영웅 정보 칸을 보시면 캐리 탭 2개 이상 붙은 애들, 예를 들면 유령 자객이라든가 악령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고요. 예외로는 이제 허스카나 자연의 예언자가 있는데, 허스카의 경우에는 이제 캐리 탭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녀석은 평타를 활용한 마법 딜러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의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 탭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타 데미지를 아주 잘 활용하는 평타 딜러입니다. 주로 이제 얘가 돈을 빨리 벌기 때문에 이제 자본으로 누르는 형태의 이제 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물리 데미지를 활용하는 스킬 딜러는 거의 없는데요. 뭐 굳이 있다고 해봐야 이제 가시 멧돼지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고, 불꽃령이나 대질도 약간 이쪽 유형으로 갈 수가 있긴 한데요. 이 녀석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불꽃령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마법 데미지로 좀 많이 가는 추세고요. 대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포터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물리 데미지로 딜러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많이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 데미지를 잘 막는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일단은 도끼전사하고 벌목군, 전능기사의 유형의 영웅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높은 방어력을 활용해서 이제 물리 마기를 수행하는 녀석들이고요. 그리고 강령사제의 경우에는 이제 에테르화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데미지를 좀 잘 막는 편이고, 그리고 겨울비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저항 100%를 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 영웅이나 자신을 이제 물리 저항 100%로 만들어서 물리 마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영웅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물리 데미지를 막는 아이템도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천상의 할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타를 못 쓰게 할 수 있는 무장해제라는 상태 이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령의 홀이나 이제 홀령의 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테르화를 활용해서 물리 데미지를 막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데미지 유형은 바로 마법 데미지인데요. 마법 데미지는 일단 뭐 대부분 스킬에 붙어있는 데미지입니다. 보통 마법사 영웅들, 그러니까 지능 영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법 데미지는 마법 저항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마법 저항력이 높을수록 피해가 떨어집니다. 일단 마법 저항력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퍼센트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퍼센트만큼 마법 데미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법 저항력은 아이템으로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마법 저항력 아이템을 갖추면 갖출수록 이제 고변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법 저항력 증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법 데미지의 경우에는 마법 저항력 감소 혹은 주문 중폭이라는 옵션으로 피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 데미지는요, 대부분 약화 면역에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BKB, 그러니까 치료왕의 지팡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킬 레벨만 오르면 데미지가 껑충껑충 뛰기 때문에 초반에는 매우 강력하거든요. 하지만 4스킬이 한계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인플레에 밀려서 이제 후반에는 약해지는 편입니다. 마법 데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평타와는 다르게 평타 딜러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이퍼라든가 침묵술사, 버스카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면 평타에 무슨 효과가 붙어있는 스킬을 위주로 쓰는 녀석들이에요. 뭐 도트 데미지가 붙어있다든가 뭐 마법 저항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옵션들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에르타의 경우에도 평타 딜러인데요. 무에르타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그 평타를 활용한 마법 딜러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여성인데 캐리로도 가끔 쓰긴 하지만 그런 딜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서폿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법 데미지를 활용한 스킬 딜러들은요, 대부분 이제 지능 영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웅, 그리고 설명란에 이제 누커라는 항목에 탭 2개 이상 붙어있는 그런 영웅들은 대부분 이제 스킬 딜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법 데미지를 잘 막는 영웅에 대해서 좀 소개해보죠. 마법을 잘 막는 영웅,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마법 저항력이 높은 애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항마사, 바이퍼, 예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마사는 마법 마기 영웅으로 좋긴 한데 얘가 원체 캐리로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를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영웅은 아니고요. 예지자의 경우에는 이제 마법 저항력 100%를 부여할 수 있는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마법 마기용, 이제 겨울비룡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마법 데미지를 막는 데 유용한 아이템은 이제 치료왕의 지팡이가 있어요. 이 치료왕의 지팡이가 보통 가장 우수한 마법 마기용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통찰의 파이프, 마법 학살자, 영혼의 수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데미지 유형인데요. 바로 순수입니다. 순수.
순수 데미지 유형은 굉장히 소수의 영웅만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방어력, 그리고 마법 저항력과 모두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피해 감소라는 옵션으로만 데미지가 깎이는데 이 피해 감소라는 옵션을 가진 영웅들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뭐 악령하고 가시멧돼지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표기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라는 데미지를 막을 때는 그냥 보통 대부분 체력이 왕창 많은 게 좋습니다. 대부분 고정 데미지로 들어가거든요. 퍼센트로 들어가는 순수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뭐 혈기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순수 데미지를 활용한 딜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평타 딜러 쪽에서는 혈기하고 악령, 그리고 외계 침략자, 요술사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스킬 딜러의 경우는요, 벌목꾼이 있고요. 그리고 고통의 여왕이 있는데, 이제 고통의 여왕은 이제 궁극기에만 순수 데미지가 달려있고 나머지는 다 마법 쪽 딜러입니다. 그 외에 이제 궁극기로 이제 저주술사가 이제 순수 데미지를 주로 날리는 형태죠. 지금까지 도타의 피해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특정 피해를 막는 영웅은 다른 쪽 피해 유형의 영웅들에게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령사제는 이제 물리 데미지는 잘 막는 편이지만 마법 데미지에 굉장히 취약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마법 데미지를 잘 막는 영웅 바이퍼의 경우에는 초반 방어력이 낮아서 악정하고 물리 데미지로 까면 쉽게 죽거나 혹은 이제 빈사 상태로 이제 뭐 우물에 돌아가야 한다거나 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미지 유형을 알고 영웅을 픽하고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